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결국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45분쯤에 대만에 전격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강력 대응을 경고했던 중국은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 주변을 비행했지만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는 무사히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6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행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얘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1부, 2부 네. 스포츠 시간에 얘기했던 후안 소토가 드디어 트레이드가 새로운 됐죠. 팀으로 네.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는 아니고요.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후안 소토 그리고 좌시벨도 워싱턴 내셔널 소속이죠. 이 선수가 1루수 겸 외야수입니다. 그 4번 타자를 주로 치는 강타자인데 이 두 선수를 함께 영입했어요. 샌디에고가. 대신에 샌디에고는 CJ 에이브럼스, 로버트 하셀서, 제임스 우드, 잘린 소사나 등을 이제 내보냈어요. 이 CJ 아브람스가 유격수고요. 로버트 하셀서드와 제임스 우드는 외야수입니다. 그리고 잘린 소사나는 이제 오른손 투수인데 이 대트레이드가 단행이 됐고 이러면 정말 이 샌디에고의 타선이 막강해집니다. 페란도 타티스 주니어, 후안 소토, 매니 마차도, 좌시벨 정말 초호와 1번 타자부터 4번 타자까지 핵타선이 되는 건데요. 지금 다저스 타선이 막강하다고 하는데 뭐 타선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면 샌디에고가 또 강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하고 그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는 김하성 선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 CJ 에이브럼스 선수가 유격수입니다. 굉장한 유망주예요. 그래서 이 차세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유격수로서 물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도 유격수지만 그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본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망주였는데 이 선수가 지금 트레이드돼서 워싱턴 내셔널즈로 가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하더라도 이 앞으로 이 활용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한인 팬들에게는 좀 좋은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고요. 김하성 선수도 워낙 올 시즌 잘하다 보니까 뭐 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CJ 에이브럼스가 트레이드되면서 아마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에 남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참 이 샌디에고 앞으로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시 헤이더에 이어서 후안 소토까지 단기전에서는 정말 이 막강한 파워를 뽐내지 않을까 그렇죠. 좀 걱정도 되네요. 그러나 저러나 뭐 오늘 내일 모레 4월 더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를 갖고 이 금토일은 이곳 샌디에고. 다저 스타디움에 와서 샌디에고 그렇죠. 경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티켓 빨리 구입하십시오. 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먼저 방문했고요. LA 시간 오늘 새벽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대만으로 향한 끝에 LA 시간 아침 7시 45분쯤에 숭산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남은 방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한국, 일본, 동아시아로 가는 그 중간에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고를 했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예. 막판까지도 굉장히 좀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불에다 타 죽을 것이다 아주 강력히 경고했고요. 오늘도 J-17 중국 전투기 편대를 급파해서 대만 인근에 있는 바시 해협 부근에서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 SU-35, SU-35기를 또 대만 해협을 통과시키면서 역시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항모 4척을 동원해서 대만 해협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오늘 굉장히 그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결국 뭐 다행히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전용기가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만에 도착한 시간이 LA 시간 7시 45분인데 대만 시간으로는 밤 10시 45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9시 5분이잖아요. 대만은 이제 8월 3일 새벽 0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지난 거죠. 0시 5분. 그래서 매우 늦은 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도착을 하고 바로 아마 숙소로 갔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은 대만을 도착한 것으로 대만 일정은 오늘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리핀 그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대만에 오면서 사실 펠로시 하원 의장도 굉장히 마음을 졸였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 엄청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중국 위협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내렸을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대만 시간 내일부터 대만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LA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부터네요. 그렇죠. 네, 펠로시 맞아요. 하원 의장의 타이완 일정이 시작된다는 건데 뭐 활동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만에서 그 8월 3일 오전부터 그러니까 LA 시간 오늘 오후부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에서 주로 반중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LA 시간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3일 오전이고 현지 시간 LA 시간 네. 오늘 오후에 대만 입법원 그러니까 연방의회죠. 미국으로 치면 연방의회 대만 입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우치쿤 입법원장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뭐 하원 의장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그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의회부터 먼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본인과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하원 의장, 입법원장과 면담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입법원 일정을 마치고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을 만납니다. 대만 총통을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는 직메이 인권문화원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직메이 인권문화원구에서 이제 우월카이 씨를 접견하게 되는데 우월카이 씨가 그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당시 학생 지도자입니다. 네. 지금은 대만 입법원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 천안문 사태 때의 핵심 그 인물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을 만나기 때문에 이 참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그 속이 쏠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아주 대놓고 인권과 관계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만나는 그런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네, 이 만나는 인물들을 보니까 뭐 중국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예,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대거 지금 대만에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납니다. 우월카이 씨가 그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접견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찾아서 답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자리에는 우월카이 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린룽지, 리밍저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린룽지는 전 홍콩 퉁로완 서점의 점장이고요. 리밍저는 대만 출신의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권운동 핵심 인물들이 배석하게 됐는데 린룽지는 2015년에 홍콩 그 서점 점장을 하면서 공산당을 비판하는 서적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납치돼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인물이고요. 리밍저는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서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뭐 싸우다가 또는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지금 대만에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대 반체제 투쟁하다 옥살이하고 쫓겨난 인물들만 집중적으로 만나는 거여서 굉장히 좀 이 중국에 대한 의도를 갖고 이 대만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린룽지 전 홍콩 퉁로완 서점 점장도 이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과 홍콩에 대한 지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면 홍콩의 젊은이들이 홍콩을 떠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홍콩을 이제 중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홍콩이 지금 예전의 홍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홍콩을 떠나길 원하는 젊은이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근데 뭐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대만에서의 이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타이완에서 얼마나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대만에 오래 머물진 않고요. 예. 8월 3일 대만 시간 8월 3일 오후 5시쯤에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LA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쯤 대만을 출국하는 것으로 보여서 뭐 한 19시간 정도 머무는 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대만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대만에서의 행보죠.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킬레스건인 그런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아주 이 중국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말 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아무튼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참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G2 국가들이고 군사력이 막강한 국가들인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 자칫 이 두 나라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대만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 미국이 뭐 괌도 있고 주변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 미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만 가까이 많은 이 군사력이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심각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미국이 또 한국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고 그럼 한국이 또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건 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무튼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기를 지금 그런 바라는 마음인데 참 분위기가 안 뭐 지금 좋습니다. 중국이 뭐 4일부터 7일 사이에 대만을 이렇게 섬을 놓고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그 바닷가를 지금 뭐 저 포격을 하고 실시 훈련을 그렇죠. 하겠다고 지금 또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떠나겠지만 떠나고 나면 글쎄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대만도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작은 섬나라지만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뭐 자기 땅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국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게 참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네.